실패와 슬럼프를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들에겐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요? 실용서부터 경제 경영 인문학까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 함께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듣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지식충전소 주경야독, 성신여자대학교 겸임교수이자 북튜버 이시안 작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왠지 자기계발서를 소개해 주실 것 같은데요. 네, 이 연말이고 하니까 네. 연말이면 항상 생각나는 게 이제 새해 결심, 새해 다짐 이런 거잖아요. 네. 뭐 이번에는 뭘 해야지 하고 연말부터 또 다음에 새해까지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보통은 새해 결심이요. 그달 안에 결판이 나잖아요.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그 달보다 더 짧은 경우가 많죠. 네, 일주일 안에 결판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미국 스크랜턴 대학이 20에서 80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예. 한 해가 끝날 때쯤에 보니까 새해 결심을 지킨 사람의 비율이 어느 정도냐 봤더니요. 8%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체감상으로는 8%도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네. 도대체 새해 결심 같은 것을 어쨌든 8%는 지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의 재질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것일까? 어떤 사람이 이런 것들을 잘 지킬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지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게 오늘 소개해드릴 책입니다. 이 책의 제목은 한 번쯤은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안젤라 더크워스의 그릿입니다. 몇 년 전부터 그릿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네. 심지어는 고등학생들 네, 학습서에서도 앞에 그릿 이러고 뭘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 그릿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원래 있던 영단어가 아니에요. 이 아. 책에서 처음 만들어낸 거예요. 네. 주어인데요. 그릿의 GRIT인데 그게 약자거든요. 예. G가 그로스 성장, 예. R은 레질리언스 회복 탄력성, 그다음에 I는 인스트링싱 모티베이션. 어렵네요. 이 단어는 내적 동기고요. T는 테너시티, 끈기의 앞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성장, 회복 탄력성, 내적 동기, 끈기 이런 말로 가지고 만들어진 게 바로 이 그릿이거든요. 근데 너무 여러 의미를 다 한꺼번에 우겨서 넣은 것 같은 기분인데요. 그렇죠. 좀 풀어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죠? 그 우리나라 말로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말하면 끈기예요. 근데 끈기가 제일 가깝긴 한데요. 네. 그냥 끈기라기보다는 더 파이팅 넘치는 개념으로 열정적 끈기. 그런데 열정적 끈기를 가져야 된다 그러면 뭔가 안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냥 번역하지 않고 다들 그냥 그릿을 가져야 된다. 그릿이 있어야 된다 해서 그릿이라는 말을 그냥 쓰는 거죠. 왜 그릿이라고 많이 하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그렇죠. 열정적 끈기를 가져야 된다. 뭐 좀 약간 안 와닿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제 끈기 있게라고 하는 것은 열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죠? 투지 뭐 이런 네. 개념에 조금 가깝지 않나? 네,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네. 조금 안 되는 건데 네. 그래도 끝까지 뭔가 매달리는 아, 약간 좀 초연한 같은 느낌이 묻어나는 단어인데 네. 이 그릿은 조금 느낌이 다른 거네요. 네. 그럼 저자는 왜 이런 단어를 만들게 됐어요? 이 안젤라 더크워스는 심리학자거든요. 예. 그 안젤라한테 정부 기관에서 의뢰가 들어온 거예요. 예. 그 기관이 이제 웨스트 포인트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육군사관학교라고 할 수 있어요. 네. 해마다 14,000명 정도가 여기에 지원을 해서 1,200명만 선발이 되는 명문이거든요. 미국도 어렵네요. 아유, 어렵죠. 예, 예. 네. 게다가 이 웨스트 포인트는 각 고등학교의 대표 선수들, 예. 운동부 주장들이 선발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수한 사람들만 모아놓았는데도 5명 중에 1명꼴로는 1년 안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 대부분은 입학 첫 해 여름에 이제 집중 훈련을 하는데 비스트 베럭스라고 하거든요. 예. 거기서 그만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웨스트 포인트가 아니 도대체 이 그만두는 친구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왜냐하면 그걸 알아낸 다음에 처음부터 안 뽑으려고. 진짜. 그럼요. 그만 포기하지 않게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근데 그런 친구를 아예 안 뽑는 게 선발이 더 중요한 거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그래서 도대체 특징이 무엇인지 공통점을 알아내고자 저자한테 의뢰를 하는 거예요. 예. 이 저자가 오랜 기간의 테스트 결과 결국 성공하는 사람들 보니까 SAT 점수나 체력 평가, 리더십 등의 요소와 관계가 없고요. 그릿의 존재 여부에 그 성공이 달려 있었다라는 걸 밝혀내죠. 그러니까 열정을 가지고 주어진 일을 끝까지 하는 용기와 끈기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 웨스트 포인트의 혹독한 훈련을 견뎌내더라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풀어서 얘기하자면 네. 과거에 이제 비슷한 말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피할 수 없으면 질려라. 네. 좀 약간 긍정적인 사람들을 그러니까 긍정적인 지원자를 뽑으면 네. 그 긍정적인 지원자들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걸 극복해서
네. 마지막에 포기하지 않더라. 뭐 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요즘에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는 결국 어떤 맡은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면 해야 되는 일이라면 그것을 끝까지 해내야 된다라는 의미로 그런 말을 썼잖아요. 예. 요즘 G세대는요 그걸 좀 바꿔서 씁니다. 어떻게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가 아니라 즐길 수 없으면 피해라. 근데 재밌는 게 자기 내부에서 그릿을 길러가는 방법에 대해서 저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약간 이거랑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게 뭐랄까요? 그릿을 그러면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 네, 우리 이제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네. 해병대 캠프 막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좀 안 그러긴 하지만 네. 가서 막 혹독하게 훈련시켜가지고 네. 뭔가 자기 안에 끈기나 아니면 투지 같은 걸 길러가지고 올 필요가 있어. 그럼 공부도 잘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랑 비슷한 것 네.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딱 갔다 와서 이틀 정도 효과 가고요. 어머니 뭐 하고서 갑자기 또 친절하게 하다가 이틀 지나면 한국 다시 남성들이 군대 갔을 때 하고 네. 제대하고 난 다음에 큰 차이를 보이는 거랑 비슷한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이거는 그럼 타고나는 겁니까? 아니면 후천적으로 길러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타고나는 건 재능이고요. 예. 이 책에서는 그릿은 재능과 달리 후천적으로 길러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 연구비를 받아가지고 이제 예. 연구를 한 건데 그릿은 타고나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면 너무 싱겁기도 그렇죠. 하겠다. 연구비를 전액 다 받긴 힘들 것 같잖아요. 예. 그래서 이 책도 그릿에 대해 이야기한 다음에 중요한 내용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그릿을 기를 수 있을까라는 방법론을 제시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자가 어떤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즐길 수 없으면 피해라에 가깝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 말에 이제 가까울 수도 있고 아예 반대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예. 안젤라는 그릿을 기르는 방법으로 4가지 정도를 제시합니다. 네. 첫 번째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곧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러니까 즐길 수 없으면 피해라. 뭐 이런 거와 비슷한 건데 네. 관심이 있는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본다면 보다 더 좋은 방법은요. 지루한 일에 억지로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관심이 가는 일을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라는 거에서 즐길 수 없으면 피해라라고 연결이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일을 해야 이제 열정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건데 네. 중요한 포인트는 열정은 개시처럼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갑자기 어느 순간 열정을 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인내심을 가지고 관심사를 파헤치다가 온다라고 이 글쓴이가 얘기를 합니다. 일단 흥미유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렇죠. 근데 흥미라는 게 어느 날 이렇게 막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네, 뭔가를 관심 갖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흥미가 생겨났고 네, 흥미가 생겨나니까 더 알고 싶어하는 욕구가 네, 네. 생겨나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결국 끈기로 연결이 되고 끝까지 가더라. 그렇죠. 네. 이런 건데. 네. 그럼 그 그릿을 기르는 방법도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총 4단계 중에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진다. 이게 예. 첫 번째 시작 단계고요. 그 다음 단계는 연습입니다. 연습은 일정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연습이 아니라 그냥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연습인데요. 예. 중요한 것은 이게 의식적인 연습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냥 조깅을 뭐 10년 동안 한다. 이렇다고 해서 굉장히 올림픽에 나가고 갑자기 그런 건 아니니까요. 네. 달리기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달려야 하며 몇 미터를 몇 분 안에 들어온다 하는 식으로 뚜렷한 집중하에서 목적을 가지고 연습이 이루어져야지 또 발전이 오고 그릿이 길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목적의식인데요. 자신이 하는 일이 자신에게도 중요하지만 타인에게도 중요한 일이라는 목적의식을 찾아야 그 일을 오래 지속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일이 사회에 어떤 긍정적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 보고요. 현재 일에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줘보고 또 롤모델을 찾아라라고 이제 권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확장해가는 느낌인데요. 그렇죠. 네. 예.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떤 방법입니까? 마지막 단계는 희망입니다. 더 나아질 것이란 희망을 가지는 건데요. 예. 이건 뭐 꼭 마지막이라기보다는요. 그릿의 전 단계에 걸쳐서 작용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자가 말한 희망은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뭐 일을 할 때도 이건 저래서 안 돼, 그건 이래서 안 돼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성장형의 사람들은 이건 이렇게 해보자, 저건 저렇게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이거 누구 탓이야? 이렇게 먼저 찾는 사람이 있고 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고방식에도 희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약간 긍정적인 사람과 좀 부정적인 사람,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 네, 이런 차이는 조금 있겠어요. 그럴 수 있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잘 될 것이다, 성장할 것이다 라고 믿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과 해봤자 뭐 그냥 하는 거지 하는 사람의 그
당장 하루 이틀은 차이가 큰 차이가 안 보이겠지만 10년 있다를 보면 차이가 엄청날 수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네. 결론으로 가다 보니까 네.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이런 쪽으로 결론이 이렇게 수렴되는 느낌이에요. 그럴 수 긍정적으로 있죠. 생각하면 뭔가 도전할 만한 그 자기 스스로의 어떤 요인을 찾게 되고 네. 목적의식도 생기고 네. 그러면은 결국 성공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사실 이 그릿이 따지고 보면 책을 계속 읽다 보면요, 되게 좀 알만한 얘기, 뻔한 이야기들을 잘 모아놨네 정도인데요. 예. 그 그릿이라고 멋지게 표현을 하니까 이렇게 좀 되게 성공한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근데 포장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늘 뻔한 얘기는 늘 들어왔기 때문에 네. 어찌 보면 귀에 잘 안 들어오잖아요. 네. 우리가 설득당하지 않는 네. 설득의 기술이라는 것도 얘기하지만 네. 지금 설득의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러면은 우리 이 책 시작할 때 네. 실마리를 좀 두셨던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지금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 어떤 겁니까? 혹시 많은 분들이 새해가 되면 새해 결심을 하시잖아요. 예. 1년 후에 또 지금과 똑같이 후회하지 않으시려면 필요한 게 바로 이 그릿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 책의 후반부에 가면요, 자신 스스로 그릿을 기르는 방법도 있고요, 자녀에게 그릿을 길러주기 위해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중요한 지점인데요. 네. 그래서 새해 좋은 계획을 세우실 때 그 결심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결심을 실천하실 것까지 같이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그릿을 좀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그 계획이 그래서 계획으로만 끝나지 않고 내년 이맘때쯤엔 야, 그래도 이번 한 해는 좀 성공했다, 내가 그 8% 안에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또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좀 이게 그런 거잖아요. 저도 뭔가 계획을 잡으려고 하거든요. 네. 살을 좀 뺐으면 좋겠어. 네. 이번엔 뭘 좀 끊었으면 좋겠어. 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그럴 때 나는 살을 몇 킬로 뺄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네. 구체적으로 네. 어떻게 내가 살을 빼나갈 것인지 어떤 거기에 대해서 그쵸. 내가 어떻게 도달할 지점들을 만들 건지 네. 포기하지 말고 네. 예를 들면 0.1kg만 빠져도 나는 성공하는 거야.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러니까 내가 뭐 며칠 있다 몇 킬로그램이 아니라 내일 오늘보다 10g 빠질 거야. 내일 모레 20g 빠질 거야. 이렇게 해나가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만약에 안 빠지면요. 그러면 이제 다시 그 여유분을 좀 더 가지고요. 주말에는 약간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그 보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계획을 잡으셔야죠. 근데 너무 이렇게 바토 계획을 잡지 말고 네. 조금 여유 있게 계획을 잡고 네. 지금은 안 빠지더라도 한 달 뒤에 나는 틀림없이 빠져 있을 그렇죠, 거야. 그렇죠. 네. 이렇게 잡는 거 네. 이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목표만 설정하지 말고 네. 구체적인 계획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설정해 봐라. 네. 알겠습니다. 저도 좀 그걸 배워가지고 네. 올해 내년 계획 한번 잡아볼 테니까요. 네.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한번 좀 내년 계획 결심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좀 슬림해지실 것 같네요. 안 되면 어떡하지? 큰일 났는데. 자, 오늘 주경야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튜버 이시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